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이관희 박사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학술 논문 작성법에 대한 시리즈예요. 이게 학술 논문이라고 하니까 되게 이제 전문적인 영역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연구 보고서, 그리고 어떤 기획, 어떤 업체나 아니면 기업 또는 이제 공무원들이 기획하는데도 당연히 쓰여지고요. 그건 되게 이제 미시적인 관점이지만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실제로 공부하는 방법론이라든지 또는 자기 의사를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하는 데에도 아주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은 첫 번째 타겟은 당장 연구 보고서를 써야 되는 학생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수업 자체를 듣게 되면은 일반적인 사회생활 하는 데서 매우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들어가고, 이번에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첫 번째 시간은 연구를 왜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가 되게 쉽게 얘기하면은 공부를 왜 하냐는 문제죠. 공부가 보통 우리가 너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직업을 얻거나 아니면은 대학을 입학을 하거나 이런 측면의 공부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공부는 그렇게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공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거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리엔트라고 하는 거는 동쪽으로 창문을 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오리엔트라고 하면 동쪽의라는 뜻도 갖게 되고, 그거가 이제 명사화돼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보통 어떠한 것들 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하는 작업입니다. 왜냐면 건물을 지을 때 동쪽에다가 제대로 햇빛이 드는 곳에 창문을 제대로 짓지 않으면 건물을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데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즉 방향을 처음에 잘 설정을 해야만 실제로 빗나가는 일 없이 가장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점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이고,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논문 작성하는 구체적인 스킬이라기보다도 그 전에 우리가 워밍업 하듯이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제가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노프 CF톤이라고 하는 말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처음 들었는 말 같이 보이지만,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뭐 테스 형이 말씀하셨던 거죠.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이미 갖춰져 있는 틀 안에서 그대로 성장을 해왔지만, 실제로 자기가 이 사회 구성원 내에서 실제로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사실은 자기한테 들어오는 모든 인풋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인풋 중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지만, 좋은 인풋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나쁜 인풋을 받아들이되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건 가장 출발점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신 얘기지만,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몇 개 수집을 해서 정리하고 뭐 체계화하는 것은 탁월해요. 이미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일생생활을 하는 거는 학교 생활 하듯이 주어진 교과서 내에서 문제를 푸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닥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당연히 무엇이 들어가느냐, 해석의 문제가 있고 그 해석을 통해서 독창적인 해결법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지식, 그거를 배우는 거는 뭐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노력을 통해서 문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들, 새로운 아이디어는 창의성, 그리고 독창성으로부터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비판적 사고하고 대단히 맞닿아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부족하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학술 보고서 작성법을 처음에 이제 대충 얘기를 했지만 왜 필요하냐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논문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만, 실제로 글쓰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하루 종일 있었던 어떤 것들에 대한 일기를 사거나 애인이나 부모나 스승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대화를 하는 거예요. 논문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적어놓고 보관하는 개념이 아니라 항상 독자를 염두에 둔다는 거죠. 그러한 독자는요, 저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애초에 저가 주장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는 많은 독자를 상대를 하게 됩니다.
그 많은 독자와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글쓰기에도 나타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사회생활을 하거나 정치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업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데 다 필요한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는 것은 결국은 다양한 독자들과 같이 생각을 하고 논박을 하고 논쟁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아주 집단 지성을 잘 발현하고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를 선정하고요. 그리고 이거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문제 제기하고 기존에 나만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과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현 시대의 사람뿐만 아니라 1000년,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은 이 동일한 사안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논박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해야겠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제시했던 문제, 그리고 어떤 가설들, 이것들을 제대로 분석을 해내고 해석을 하고 최종적으로 나는 이렇게 주장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결국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논문을 쓴다라고 하는 건 석박사 학생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는 기업에서 근무를 하는 기업인, 직장인 모두에게 매우 필요한 그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는 왜 하냐? 뭐 이것도 누차 앞에 말씀드린 것과 맥락이 항상 다 있는 얘기인데요. 겨우 인간의 호기심이죠. 우리가 과학이 발전을 하고 이 모든 일반적인 동물, 우리도 동물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동물과 대단히 다른 행태를 보이는 것들은 결국은 호기심에서 발로를 합니다. 그 호기심을 발라하는 건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 동물로서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대단히 유일한 어떤 요소가 되겠죠. 그거를 풀고 어떠한 똑같은 사안을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팩트를 알거나 또 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만족감을 주는 것이 개인에게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겁니다. 근데 연구를 하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깊은 통찰력을 갖게 돼요. 연구 방법론을 알고 이것이 버릇이 들고 한번 해봄으로써 그 연구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방법론을 통해서 전혀 다른 생활, 전혀 다른 어떤 정보를 내가 인입을 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걸 훨씬 더 깊게 이해하는 어떤 그 인사이트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정보사회에는 더 피곤한 일인 거죠. 정보사회는요, 우리가 더 많은 걸 알 수 있다라는 환경이 조성됐을 뿐이지, 하나의 개인이 진짜 많이 한다라고 하면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건 엄청난 착각이죠. 정보가 많다고 해서 내가 많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반면에 그 정보를 깊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정보에는 원천적으로 맞는 정보도 있겠지만 실제로 쓰레기 같은 정보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특히 정보화 사회에서는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상실하기가 대단히 쉽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보고서를 쓰는 기술을 가지면 전혀 맥락 없어 보이는 정보들에 대해서 맥락을 찾는 능력, 그리고 기존에 내가 과거에 알고 있는 원리 원칙적인 어떤 틀보다 이 정보가 왜 다르고 걸맞지 않는가를 제대로 비판적으로 판별해내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의 어떤 가치는 우리가 이거는 이제 사회에서의 바라보는 개념이죠. 저 스스로는 그렇게 어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족감을 가지고 이 혼돈스러운 정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사회에서는 연구를 했던 사람들을 되게 필요로 합니다. 보통 공부만 하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뭐 한 사람 뭐가 있겠어라는 이상한 편견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복잡한 세상일수록 그 많은 정보들을 제대로 정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연구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아까도 맥락이 닿는 얘기지만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나이가 뭐 20살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결국은 저가 20살이라고 하는 건 19세까지 내가 했던 행동들이 20대에 반영이 되는 거고 20살까지의 나의 행동과 환경들, 내가 접한 환경들이 결국 21세의 나를 있게 하잖아요. 결국은 인간은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하고,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 그리고 그 사회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동적 존재입니다.
거기서 유일하게 내가 독창적인 존재, 나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의지의 가장 큰 발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라기보다도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유의지를 제대로 발휘를 하려고 하면은 전체 사회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그대로 휩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중심을 잡고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 그 틈바구니를 짚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공부와 연구를 지속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얘기할 건 연구의 깊이예요. 보통 우리가 말을 잘하는 사람을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가장 환멸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평상시에 행동하는 것들과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다른 사람들 되게 우리는 환멸의 대상이 된단 말이죠. 일반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돌아가는 최신 트렌드들을 습득해서 그거를 말로 풀어내는 사람 되게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의 깊이는 되게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옆에 보시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배로 이렇게 떠다니고 있는 그 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게 빙산의 일각인지 떠다니는 그냥 부유물인지에 대한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이 바다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쌓아 나가고 실제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는 이렇게 바깥으로 표출을 해내는 것을 우리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빙산의 일각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의 내공은요,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결국은 공부는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그 아주 그 동네에 흘러다니는 이런 정보들만 가지고 종이 위에 글자를 엎어서 보여주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기획서, 그런 보고서를 가지고 일반 기업에서는 실제 그거를 임플리멘테이션을 시켜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창출해내야 되는데 이 빙산의 일각으로서 표현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걸 해낼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겉으로 보이는 프레젠테이션만 잘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내공이 없이 말로 잘하거나 글로 표현하는 친구들은요, 실제로 일을 해 나가는 걸 보면은 실제로 끝까지 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내뱉는 것이 과연 빙산의 일각이냐 아니면 그냥 떠들어다니는 것들을 정리해서 내뱉는 정도의 부유물이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그 연구라고 하는 건 부유물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빙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연구를 자꾸만 하다 보면요, 지속적으로 앞에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비판적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비판적이라는 것이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일단 통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면요, 너 왜 이렇게 비판적이야? 왜 세상을 똑바로 안 봐?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 사회의 발전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 네가 처한 환경에서 그대로 가.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기 싫으니까 흘러가는 환경 속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일종의 노예 정신이라고 봅니다, 저는요. 노예 정신. 그래서 항상 자기가 늘상 처하는 상황이지만 이거를 되게 다르게 비꼬아 보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다르게 생각해 보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고요. 그래야만 항상 이 사회와 이 조직은 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존 스튜어트 밀 되게 여러분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자애론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속으로는 잘못된 것임을 뻔히 아는 기존 질서에서 그 자신의 결론인 것처럼 말해야 되는 뭐 그잖아요. 나빠요. 직장에서 예를 들면 직장 상사 저러면 안 돼요. 근데 다들 그거에서 반기를 들거나 하면요, 뭐 인사고과가 나빠지거나 뭐 잘리거나 뭐 여러 가지 피곤하잖아요, 그죠?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그러니까 뭐 원래는 아닌 건 나 알고 있지만 항상 그런 일반적인 통념에 맞게끔 해야 되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럴 때는요, 어떠한 지성도 나올 수 없습니다. 세상이 대한민국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서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다양한 환경 속에 사는데 만약에 그렇게 우리는 노예 정신을 갖고 살아갔을 때는요, 그 안에 숨어 있는 보석들, 진짜 이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성들이 바깥으로 뾰족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다르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존중감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비슷한 말이 있죠. 한 가지의 관념만을 갖고 있을 때 그 한 가지 관념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시어도 로작이라고 하신 분이 이러한 분이 말씀하신 건데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 가지 관념을 갖고 쫓아가는 것들은요, 되게 위험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렇잖아요. 히틀러가 됐든, 제국주의가 됐든, 전체적이가 됐든, 일본의 옛날에도 마찬가지였고요. 한 가지 관념만을 갖고 있을 때, 그런 거는 이 사회 전체를 좀먹게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공부를 하고 연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 목소리를 내요. 근데 그 목소리를 내는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부유물인 경우에 아무도 존중해주지 않아요. 그런 경험도 여러분들 분명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요, 변화를 제안을 해요. 그 변화는 긍정적 변화죠. 모든 인류에게, 모든 조직원에게 바람직한 그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된다는 거죠. 몽테스큐의 법의 정신,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실제로 프랑스에서도 어떤 혁명을 이끌어내신 분이고, 그 옛날에 그 왕들의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시민들에게 어떤 계몽을 이끌어준 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분을 관찰하는 것은요, 오직 전체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이나 선생님이나 그리고 우리 코끼리를 보아도 마찬가지고, 항상 좁은 부분부터 육체적으로 감각적으로 볼 수는 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끝내서는 안 되죠. 장님이 예를 들어 코끼리 다리 만진다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비하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하나의 부분을 통해서 결국 얻고자 하는 거는요, 코끼리 전체의 모습을 알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검토하는 거는 결과를 알기 위해서라는 거죠. 원인을 검토를 해서 무슨 큰 대규모 사태가 발생했거나 대한민국에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대한민국 사회는 그거를 원인을 제대로 검토하기보다는 그야말로 그 문제를 만든 사람을 이렇게 처단하는 방식으로 가고 그 문제를 덮잖아요. 그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느 그 동네에서 서울에 있는 한복판에서 어떤 사람이 날뛰면서 무차별로 사람을 이렇게 생명을 앗아갔다라는 현상이 생겼다고 봅시다. 그럼 거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요, 그 사람을 처리를 해가지고 뭐 재판을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왜 대한민국 사회라는 것이 이렇게 안전한 사회인데 그 젊은 친구가 왜 그 도심 한복판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문제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냥 그 사람의 개인 성향일 수도 있고 가족의 환경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됐길래 이 사회가 그 사람에 영향을 줬는지도 거시적인 안목에서 당연히 원인을 검토해야죠. 그래야 다른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는 겁니다. 또 이제 또 같은 이제 몽테스키의 분이 말씀하셨죠. 변화를 제안하는 것은 오직 아주 행복하게 태어나서 재능을 발휘함으로써 한 국가의 조직 전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변화를 이렇게 주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비난해요.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노조들이 해가지고 막 데모를 하거나 시위를 하거나 일단 그 앞에 있는 현상만 갖고 비난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 저 사람들이 결국은 원하는 거는요, 변화를 원하는 거거든요. 1970년대 초반에 22살의 전태일 씨가 이제 온몸에 신나를 붓고 죽었어요. 아,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아, 뭐 나이가 어린 친구가 막 저 뭐 하는 거냐. 뭐 부모도 없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보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희생함으로써도 변화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는 권한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누리고 있는 자기 의지, 인간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저항권의 발현이다. 이런 걸 하려면요, 자기가 세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해 없이 하는 건 분노의 발현일 뿐이에요. 화가 나는 거. 근데 전반적으로 사회를 이해하고 문제를 풍부하게 연구한 사람이 내뱉는 말은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을 피해가거나 그거를 정확히 인지를 하고 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유론에 다시 존 스튜어트 밀의 말이 나오죠. 이 세계와 깊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 세계가 이전에 알지 못한 것을 발견하는 거, 이 사회가 자신의 아주 중요한 세속적 영역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해해 왔다는 걸 증명해내는 것은 사람이 인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공헌 중 하나이다. 이것도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종교라는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예전에 뭐 천동설을 믿다가 지동설로 갔고, 그 전에 신이 있다고 믿었을 때는 마녀 사냥을 하고 한 생명을 무참히 말이야 처형하는 것들도 용인됐던 세대에서, 그렇지 않고 반박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사람은 결국 인류 전체를 위해서 공헌을 하게 되는 거다. 그것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천재성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분노의 어떤 발현이 아니고 실제 연구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이제 지속적인 말이에요. 말의 맥락은 똑같지만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면 별로 무게가 없으니까 훨씬 더 지성이 높으신 분이 많은 인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길어졌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형식과 절차의 중요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형식이라는 게 아니에요. 연구를 실제 시작할 때 처음에 틀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그 연구를 쉽게 한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형식과 절차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장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적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을 추구하는 거죠.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게 코끼리 다리를 만지려는 게 아니라 코끼리 전체의 모습을 알기 위한 것이듯이 실제로 우리는 그 코끼리의 모습을 아는 것은 가장 최종적인 목표이지만 그 코끼리의 모습을 알기 위한 접근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고 그것은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형식과 절차를 필두로 해가지고 실제 연구 논문을 작성하는 것, 학술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